한곡 들고 싶지 않으세요? 앙콜 청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명곡을 앵콜곡으로 들려드린답니다.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창 피아니스트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총기획하신 손호연 시인의 따님 이성신 선생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비싼 티켓을 내야 듣는 백주영 선생 우리가 전부 거저 들었습니다. 사실은 백주영 선생의 뮤직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몇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박지섭 교수는 아니 저런 분을 어떻게 모시고 가냐 했는데 사실은 시인의 집, 손호연 시인의 집에서 음악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몇 번 음악회를 하셔서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몇십억인가 한 50억 100억 되는 제일 비싼 그런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옆에 가는데 그걸 들고 가요. 근데 내가 봐줄 테니까 절대 나는 믿어라. 들고 가지 말라 했더니 이게 지금 비싼 집안 책 것보다 더 비싸다. 근데 요새 저는 어쨌든 선생님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고요. 사실은 제 어머니 손은 선생의 지금 아까 얘기하신 고독함, 외로움, 또 억울함, 위안부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문화와 문명의 핵심인 언어를 일제시대 포괄적으로 못 쓰게 한 그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포괄적인데 아까 박재석 교수가 이제 그런 분야의 베테랑이라서 모셨는데 저도 사실은 100주년 행사 2023년에 100주년 탄생 행사를 4개국 국제 포럼에 4가지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혼났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박재석 교수가 이게 손호연 선생하고 한운사 드라마 쓰는 최고봉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한글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학교에서 쓰면은 벌을 쓰거나 구치소를 가거나 그래서 일본말만 쓰다가 또 우리나라 마지막 왕비가 동경 유학을 보내줍니다. 진명여고 만 17살에 졸업해서 그래서 가니까 우리나라 그때 한국이 아니니까요. 일본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공은 가정과인데 시를 짓는 제네이 보여가지고 사사키 노부츠나라는 전설 지금 4대째 내려오는 단가의 전설로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 원조한테 이제 사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가지 나한테는 약속을 해라. 첫째는 네 일생의 이 시를 중단을 하면 안 된다. 포기를 하면 안 된다. 2번째는 그때 창시 개명을 하고 그런 시대인데 창시 개명을 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세대인데 일본의 신화, 일본의 이런 거를 흉내내지 말고 조선의 아름다움과 조선의 좋은 점을 써라. 그래서 정말 창시 개명하는 시대에 진정한 예술가라는 건 정말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려면 사실 만리장성같이 제가 살면서 알았으면은 엑기스만 이렇게 하는데 저도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20년 공부하고 일하고 정부가 그냥 졸라서 초빙을 해서 4년을 거주하다가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어머니 시 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남매고 또 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또 이래서 어머니의 삶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시를 쓴 게 본 적이 없는데 남기신 게 삼천수 가까운 게 그걸 제가 지금은 최근 얼마 전에 일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이러도 전혀 모르고 미국 돈인데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왔더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한 1년
간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굉장히 나빴잖아요. 여기 아주 올라온 분 이외에는 이해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밥 시간이 다 되고 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은, 그래서 첫째는 와가지고 보니까 일본에 가니까 출판기념회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그때는 30년, 40년, 50년 전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아버지의 외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가신 길이 한 이틀 차이로 가깝기 때문에 함께 기리는 일을 제가 어쩌다가 한 번만 하려다가 이렇게 몇십 년 해옵니다만은, 아버지가 출판기념회도 없을 때 양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수백 명을 알리고, 또 왜 해방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일본말을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 돼가지고 비난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시인이 굉장히 마음에 찔려하고, 내가 조국을 사랑하고 모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거를 조국을 생각해서는 버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버리려고 포기를 하고서는 한일 수교가 된 지 10몇 년 만에 또 다시 연구하려고 동경을 가니까, 아까 허영자 선생님이 몇 번이나 언급을 하신 낙관시 선생님, 낙관시 스스무 선생이 사실 소노현 평화문학상의 제1호 수상자입니다. 김남주 선수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제가 스승하고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약속을 했는데, 한국 분위기랑 뭐랑 세방을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남의 언어를 쓰느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해서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 울먹하니까 평화문학상 받으신 낙가희 선생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쓰시오. 왜냐하면 이 단가라는 시가 한국의 백제가 신라에 멸망하고는 거진다 건너와서는 이 시를 왕족이나 학자나 예술가들이 쓰기 시작해서 이 역사가 1400년이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의 아까 익산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1000년 이상 완전히 사라진 그 시를 내가 읽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쓰게 된 그런 스토리랑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오신 5분 심사위원이 박지엽 선생님이 100주년 탄생 때 이 한글이 이렇게 못 쓰게 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 민족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해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성호 선생님이야 평론으로다가 한국에서 부채를 하면 서로 정도로 굉장히, 여기 5분 심사위원은 인문학계 유재학 선생님이 지금 왜 MC를 하고 계시냐면, 어머니 행사를 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일본도 많이 하고 뉴욕, 시애틀, 파리까지 정말 전에 몰랐던 어머니의 그림점을 알아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행사에 이 선생님이 MC를 제일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인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청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의 시인 협회장을 지금 3년간인가 더 길게 지내시고, 그리고 중앙일보 보면은 보통 글을 한 6개월 되면 막 체인지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중앙일보를 시제와 평을 쓰셔서 내가 무슨 백으로 그렇게 쓰시냐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신신당부해서 이 회장님을 또 MC 또 시작을 이렇게 모았는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십시오 이랬고, 또 이승원 선생님은 사실 제일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저는 사실 저도 25권의 책을 쓰고, 또 일본에서 12년 전에 두 시집이 한국 일본에서 아주 큰 데이트를 해서, 사실은 제가 일본도 자주 가서 연설하고 이러다가 대학까지 갔는데, 그 대학을 간 게 윤동주 시비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차 못 다니고 이제 구치소에서 돌아갔는데 시비가 있어서 정주영 시비, 윤동주 시비를 거기만 딱 돌아와요. 너무 아름다운 캠퍼스에. 그래서 제가 걸레질을 매일 하고 시든 꽃을 버리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물론 유자열 선생님은 또 정지영 회장이시고, 근데 이승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윤동주 글도 많이 쓰고 또 이제 이러다가 윤동주 베테랑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선생님이 최근에 조선일보에 윤동주 조선일보 전면에 10몇 번을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서 놀리면서 아니 내가 그 학교 최근에 일본말도 모르고 다니느라고 밤을 새고 몇 킬로가 말로 그랬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아주 윤동주의 베테랑으로 이름이 나는 분이고, 또 이성원 선생님 다 얘기했죠. 이승아 선생님도 계신데 또 그분 얘기도 많은데 오늘 중요한 학교 모임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하시고 못 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생각해 보면은 다 이렇게 한 15년, 20년 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오는 게 사실은 손호연 선생하고 연결이 되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을 선택한 경로를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차인표 선생은 내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은 꼭 손호연 선생의 삶의 스토리나 러브 스토리를 다 알아서 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가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대접을 받고 막 이렇게 소매 붙들고 어떻게 우리 신인 천황을 그렇게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냐 해서 울고, 또 팬도 굉장히 최고급층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건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드린 거에도 나오지만은 천황의 대가로 초청받은 이후에는 일본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또 일본 모교 대학에서 대강단에서 특강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한 거를 지금 생각하면은 좀 같이 따라갈 걸 앞으로 30년 더 사시는 줄 알고 안 갔는데 이런 걸 보면 거기서 보면은 연설을 하니까 옛날 어렸을 때 동기 일본 친구들이 오면서 옛날에 차별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나 우리 어머니는 대접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차별을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마음속이 환하게 펴진다고 해서 사과받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지만 차인표 선생님이 이거 손호연 선생을 일생의 삶을 아는 것 같다. 또 문태준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신문에 다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인가 제목도 좋고 그 시를 내내 제가 평이랑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소소하고 그걸 읽으면은 아까 글이 인간이라 그랬던가 그랬는데 이분의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손호연 성품이야. 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제 책이 나오는 신문에 크게 나는데 끝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글을 잘 쓰니 딸도 잘 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전에 야단쳤어요. 난 어머니 글을 일어나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야단쳤는데 지금 또 몇십 년이 지나니까 어머니 얼굴만 봐도 다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또 어떤 분들은 효심이 대단하다 그런 말도 하는데 절대 효심이 아니고요. 일본에 우리보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손호연만 가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손호연의 그런 인품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시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민족이 좀 널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우리 때는 학원 잡지 보는 게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서 하고. 그래서 중1, 중2에 학원 문학상 트로피를 이렇게 큰 걸 받을 정도로 우리 유자열 선생님이 그거 노벨 문학상 받는 것보다 어려운데 진짜냐고. 진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적 애정도 있고 또
그런 일본과 한국과의 차이에 어머니를 유명하게 한다거나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손호연의 이런 진심을 알면은 우리 민족이 좋겠다. 그다음에는 또 사명감이죠. 저는 어머니가 이제 단가를 집어치려다가 우리나라에 1400년 동안 없어진 향가나 시조나 시를 내가 읽는 사명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저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사명감도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에 제일 끝에 요거 한 줄만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강연한 거를 제가 이제 줄여서 이렇게 여기다 써서 드린 건데, 지난 세월 단 하나 제가 혜택받을 것이 있다면 그건 조국을 잃었던 날들의 경험과 독립, 분단, 동족과의 전쟁, 제 아버지의 북으로의 납치, 폐인이 없던 3, 4년간의 피난 생활 등 조국의 수많은 체험이 풍요로운 제 단갈시의 소재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승춘 선생님 애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